안녕하세요, 뚱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뚱교수의 뚱과 사전 브리딩 심화편 영상 하나로 여러분을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뚱소! 자, 첫 번째 메이팅이란 무엇이냐? 이제 수컷과 암컷을 합사해서 짝짓기를 유도를 하는 거를 메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이팅은 언제 해야 되냐? 개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인 성숙도가 올라왔을 때 하는 건데, 보통 그 시기로 봤을 때는 태어나고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개체를 축양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개체들의 성적인 성숙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이상적인 성성숙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20g 중후반대 되는 개체들도 성성숙도가 좀 올라왔다 라고 하는 개체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개체마다 어느 정도 성성숙도의 시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서 이때가 성성숙도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적은 그램수에서 하는 메이팅은 암컷이나 수컷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기 이상 된 개체들을 메이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이팅 적정 그램수. 수컷의 경우는 몸무게가 40g, 그 다음에 암컷의 경우에는 45g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메이팅을 할 몸무게 적정 그램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메이팅은 사실 번식을 위해 알을 낳아서 알을 해칭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너무 메이팅을 빨리 들어가다 보면 일단 수컷의 경우에는 암컷이 알을 낳는 데 있어서 수정 확률을 매우 하락시키고요, 알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좀 작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컷도 어느 정도 적정 무게에서 메이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산란 횟수보다 현저히 좀 낮은 횟수의 산란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서, 메이팅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리고 브리더분들도 모두 좋은 상황을 위해서 아이들을 적정 무게 이상 올리신 다음에 브리딩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이팅 시기예요.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이제 배란이 온 거를 확인을 하고 메이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컷의 발정은 어떻게 확인하냐? 거식 증상, 밥을 안 먹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날카로워집니다. 뭐가 싹 지나가면 바로 뭐야? 이런 식으로 엄청 반응이 날카로워지고, 손을 가까이 댄다거나 뭐가 밀착되는 순간 그냥 바로 냅다 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를 굉장히 자주 핥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이 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컷의 배란 확인 방법인데, 수컷의 경우와 비슷하게 암컷의 경우에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배란이 오면 이 배란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암컷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몸무게가 40g 정도 나가는 암컷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요. 이걸 바로 배설강 돌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터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감싸버려요. 이게 이제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암컷이 배란이 온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메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팅은 좁은 사육장에서 시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사육장이 너무 넓다 보면 수컷이 암컷을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메이팅하는 사육장은 암수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좁은 사육장에서 합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합사장에서 이제 암컷과 수컷을 넣으면 발정이 온 수컷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응? 암컷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러브콜을 내고 암컷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암컷의 목덜미를 콱 물면서 이제 메이팅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암컷의 경우에 배란이 잘 안 온 암컷들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부를 하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좀 심하게 하면 그만하시고 이제 암컷 수컷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배란이 완벽하게 안 온 암컷을 억지로 메이팅을 시키려고 하면 서로 싸우고 물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배란이 안 온 상태에서의 암컷은 메이팅을 그만하시고 분리시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메이팅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메이팅은 평균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메이팅 시간을 갖는데,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면 30분 이렇게 길게 웨이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5분 이렇게 짧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웨이팅 하실 때는 절대 건들거나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컷의 경우 무리하게 수컷에게 터치를 가하게 되면 수컷이 놀라서 다리를 피하면서 생식기를 넣는 거를 까먹어요. 그렇게 됐을 때 생식기가 밖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마르고 괴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수컷의 생식기 정리할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컷의 메이팅 가능 주기예요.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 텀을 두고서 수컷을 메이팅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수컷은 한번 메이팅을 하고 일주일 정도의 휴게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너무 메이팅을 자주 하다 보면 수컷도 너무 힘들어서 마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휴게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컷 산란장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암컷 산란장입니다. 습식 은신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습식 은신처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보시면 수태가 있어요. 수태. 이 수태라고 하는 거를 물에 촉촉하게 적셔서 물기를 쫙 쪄준 다음에 안에 충분히 깔아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습도 유지에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고, 산란장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암컷이 습식 은신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태에 이쁜 도자기 알들을 낳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산란입니다. 산란은 보통 메이팅을 마친 암컷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면 첫 번째 알을 낳아요. 산란을 하고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알을 낳는데, 크레스티드 게코 암컷의 경우에는 한 번 산란을 할 때 약 2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알을 하나만 낳을 수도 있고 2개를 낳을 수도 있고 한데, 4차에서 5차 정도 평균적으로 알을 낳고요. 많으면 10차, 15차까지 낳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기에 메이팅을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알을 잘 나왔는지 검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알이 나왔으면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 같은 걸 올리셔서 이렇게 살살 돌려보시면 그 알 표면에 붉은 점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 붉은 점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유정, 핵이 있는 유정란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허여멀건한 알밖에 안 보여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핵이 생성이 안 됐거나 아예 무정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받았을 때 빨갛게 핵이 보이시면 네임펜으로 살살 표시를 해서 핵 위치를 표시를 하고 인큐베이터에 넣으시면 됩니다. 핵 부분이 숨구멍이기 때문에 핵은 항상 천장을 보게 놔주시면 됩니다. 알통 안에는 뭐 질석이나 화공석,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슈퍼 해치라는 바닥재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바닥재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알 부화 온도, 습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부화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23도에서 24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5도에서는 60일 정도, 24도에서는 70일에서 75일, 그 다음에 23도에서는 80일 전후로 아이들이 해칭을 하게 되는데, 부화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26도 이상일 시에는 한 달 만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뭐 2달도 안 돼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개체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개체가 약하게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해칭은 좋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22도 아래에서 좀 저온 해칭을 할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알 속에서 100일에서 뭐 많게는 110일까지도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느리게 하면서 나중에는 알을 깨지 못하고 알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너무 고온이나 너무 저온이 아닌 적당한 23도에서 24도 평균적인 해칭 온도에서 해칭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브리딩에 대한 건 알려드렸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처녀 생식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체가 된 암컷이 수컷과의 메이팅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만 해서 알을 산란을 하는 걸 말하는데, 암컷의 경우에 배란이 오면 무정란을 낳는데, 그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처녀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RTB가 뭔가요? RTB가 뭐냐? RTB는 암컷에게만 보통 쓰는 말인데, Ready to Breeding, Ready to Breed
브리드, 번식을 할 준비가 됐다. 암컷의 경우에 배란이 온 암컷을 RTB 개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루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입증된, 증명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프루븐인데요. 프루븐 개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번식의 경험이 있는 개체다, 산란의 경험이 있는 개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산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도 내용에 추가했는데 바로 모프 브리딩입니다. 모프 브리딩이 뭐냐면 크레스티드 게코에는 정말 많은 모프들이 있잖아요. 그 모프가 만약에 트이칼이다 그러면 트이칼은 트이칼끼리 메이팅을 붙이고 아잔틱이면 아잔틱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보통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릴리 화이트인데요. 릴리 화이트라는 친구들은 유전자 공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 대립이 안 돼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릴리랑 메이팅을 붙이게 되면 장애를 가지거나 정말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릴리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모프랑 붙이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A라는 크레스티드 게코 친구가 있고 B라는 크레스티드 게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이쁘다고 서로 메이팅을 붙였을 때 이쁜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A 친구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로 메이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브리딩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렇게 오늘은 브리딩 심화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영상을 보시고도 좀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같이 크레사육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뚱바! 안녕!